예, 저희가 2위, 3위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4선 이상 중진들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때 아닌 강아지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고 뭐 홍준표 대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 속 그리고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저로서는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강아지 싸움 뭐 중계 방송하는 게 글쎄요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의 뉴스의 무게를 갖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에 워낙 그 많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사실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글을 거의 올리고 있죠. 지난번에는 뭐 깜냥도 안 된다, 능력도 안 되는 당대표 혹은 뭐 아이돌처럼 셀카 놀이만 집중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사냥개 됐다라고 했더니 오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이게 뭐 선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판도 할 수가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판과 평가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상당히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에 쓰는 언어는 보면 참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고 아마 이 방송으로도 하기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과연 저분이 여당의 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인가라는 게 솔직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당에서 이런 총선 패배했지만 다들 막 가슴에 상처를 다 안고 있죠. 자,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대구시장 맡고 있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격려 한마디 없이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로 지금 연일 사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본인이 그 자리에 섰다면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저분은 자기 비판은 못 견딥니다.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똑같이 독설로서 저렇게 비판을 해요. 좀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참 우리가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집권 여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강아지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사실은 쭉 일련의 과정들이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꽤 작심 비판했던 수위 높게 비판했던 홍준표 시장인데요. 앞서 저희가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홍 시장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 지적에 또 가만히 있지 않아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또 본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님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누구 말 맞따라 뒷짐지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지니까 십자포를 쏟아내는 거다. 아니다.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메시지 자체는 맞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뒷짐진 적은 없죠. 뭐 간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잘 가든 안 가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받든 안 받든 그때마다 참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그 개가 들어가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전에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하실 때도 본인의 어떤 도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당시에 개가 짖어도 뭐 열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홍준표 시장의 특유의 그냥 어법입니다. 좀 강한 임팩트를 주려고 이런 좀 말하자면 원색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틀린 말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닌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눈이 보면은 이번 선거의 책임 자체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예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없진 않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다르죠. 다르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총선의 결과를 통해서 야당의 어떤 전국 주도권을 주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본인의 시대가 왔다, 시간이 왔다.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은 저는 이 이면에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한 문구로 비판하는 것이고 사실상 레임덕이 온 게 아니냐.
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측에서의 다음 주자는 홍준표 대구시장 나다라는 말들을 지금 하는 시작점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저는 이제 다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이제 존재를 드러내는 개문발차의 그런 표현이다. 더 심한 발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른바 잠룡으로 분류되는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원희룡 등등 뭐 여러 보수 여권의 대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인물들에 비해 비교적 좀 더 바로 치고 나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는 목소리 만나봤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국회에 한동훈 응원 화환들이 쭉 놓여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있는 것은 이제 돌아오라는 의미겠죠. 정치 행보를 계속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아마 홍준표 시장과의 격한 문답을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돌아올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간은 열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당대표를 지금 하게 되면 원외당 대표가 되거든요. 그럼 원외당 대표로서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 얼마나 본인이 실권을 행사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이 이제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 당대표가 만약에 되게 되면 사실은 또 야당에서 특검법을 갖고 공세를 취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 본인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인의 고민거리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당의 지지율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본인의 입지 선정도 상당히 고민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또 나오지 않게 되면 잊혀지고 기회를 잃는다는 이런 또 조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조만간에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 행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저렇게 제3자가 간접적인 지원 내지 반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상처가 되거나 또는 대통령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본인은 본인 행보에 대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된다. 조만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뭐 여러 팬클럽인가요? 화환이 있었는데 오늘 국회 일부 화환도 좀 등장한 모습까지 살펴봤다면 그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건 뭐 어디까지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성격상 바로 전당대 출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당장 곧 몇 개월 안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워낙 거칠게 비판하니까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 예. 내부에서도 현재까지 적어도 회의적 시각이 클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력이 없이 바로 여당의 대표가 돼서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3개월여 보여준 정치력에 한계가 있고 총선 패배의 책임도 일정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최근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력까지 다 잃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총선 결과를 지휘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곧 임박해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 지도부자로 바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도 지난 3개월이 한동훈이 차기 대선 주자 내지 여권의 대표로 갈 만큼 정치력을 보였느냐 이 부분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의 변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변화, 대통령의 지지율 혹은 레임덕 상황 등 여러 변수들이 결합될 때만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지금 상황같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예. 정치 복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겠죠. 지난주에 그 강북 유일한 국민의힘 당선인 김재섭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이 용산 대통령실 80, 뭐 여당 20, 한동훈 위원장을 할 만큼 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앞서 방금 만나봤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책임 3, 용산 대통령 책임 7 정도를 봤어요. 당직자 보좌진들에게 제가 부족했다는 표현도 있고 다음 화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왜 졌는지를 방법을 찾아내자 이런 표현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의 한동훈 위원장 공백기는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좀 복귀하는 측면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따져서 뭐 득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미 본인이 일반 사퇴를 했고 사실은 이제 무대에 사라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하고 홍준표 시장 하는 이유는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지금 떨어뜨리기 위한 뭐 그런 행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지금 뭐 CCTV를 뭐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이 국민의힘의 지형을 보면 벌써 이제 이 수도권 즉 2,5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의석만 122석인 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이번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보수정당이 점점 이 영남당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확장력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충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수도권 정당, 즉 수도권에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계속적으로 뭐 영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서울이 그렇게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선거운동하면서.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유세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거의 뭐 한 번 집중 유세 1시간 하고 그냥 푹 쉬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당선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서울에 있는 심정들을 이해하겠냐고요.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당의 어떤 전부 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이번에도 보면요. 4월 10일 날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투표 날인데요. 예. 그날 아침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막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날 회의를 몇 시에 잡았냐 보더니 2시 반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당이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 윤재욱 대표는 대구 내려가 있고 뭐 정양석 지금 위원장은 뭐 어디 뭐 나중에 오후에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긴장도가 없는 거예요. 이 당 신형으로 자체가. 비판하시네요. 일단 말씀하시죠. 네, 예. 긴장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본투표가 지금 떨어지면 아침부터 나와서 뭔가 본인들이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예. 2시 반에 이야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서 이 당이 이번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전부 다 영남권 출신 인사들로 전부 다 상황실장 다 맡겨놨는데 예. 이분들은 그 서울 이 수도권 이 투표 이 상황들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번 선거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 즉 이 정당이 점점 영남화되면 그럼 항상 그럽니다. 이 수도권한테 그렇게 어려워?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이 바로 이 현재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났고 제 책임이다라고 했고 이런저런 비공식 메시지 정도만 알려지는 걸로 여러 총선을 좀 되짚어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만나볼 이걸 겁니다. 총선 완패 이후 5일 만에 국민의힘의 4선 중진 의원들이 만났는데 1시간가량 간담회를 했다고 하죠.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원 당규상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진 얘기는 뭐 전당대회보다는 일단 비대위를 좀 꾸리겠다라는 어느 정도 공식 입장이 윤재혁 권한대행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근데 제가 내부 취재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예상컨대 한 100석 초반 나왔으면 뭐 경론도 있고 뭐 안에서 글쎄요 뭐 제가 뭐 고성도 오고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연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비교적 차분하게 비대위 체제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4선 이상의 의원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4선 이상의 의원들이 만약에 혁신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총선 전에 그 혁신안을 관철시켰겠죠. 그리고 1시간 정도의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혁신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 비대위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저것은 전준위에 가까운 거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가까워서 이게 최고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의결기구가 필요해서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지 혁신 비대위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선 이상의 의원들뿐만 아니고 당선자 총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당이 나아갈 길 강령부터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 위주로 당이 야당과의 협치 내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게 매번 저희 국민 어떤 복지와 상관없는 것 갖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뭐 특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만 실제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걸 비과세하자 이런 것도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민생이다라는 말씀. 그렇죠. 민생을 계속 운운하면서도 야당이나 여당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갈등 구도를 바꿔야 돼요. 그 지역 갈등 구도, 세대 갈등 구도 여기서 떠나서 갈등 구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정책을 통해서 갈등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좀 덜 하고 계신다. 외부에서 볼 때. 따라서 갈등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을 논의의 주제로 삼는 것이 맞지. 이거 앞으로 전당대회 어떻게 할지 물론 이건 당장 필요합니다만은 당선자 총회에서는 그런 갈등 구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연이나 좀 상시기구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의도 연구소 뭐 그렇죠. 이런데. 그러니까 총선 때마다 민생을 위주로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제가 지금 총선 몇 번 보는데 똑같아요, 항상. 예.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갖고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민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 격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알려지기로는 비대위니까 그럼 또 누군가가 비대위를 맡아서 전당대 전까지 다음 달까지 또 윤재혁 원내대표, 윤재혁 권한대행의 임기이기 때문에요. 글쎄 비대위 뭐 이런데 이런 부분 같아요. 아까 수도권 민심을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지만 서영주 대변인. 네. 물론 뭐 이분들이 대구 민심 잘 받들고 영남 민심 잘 받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의 키위를 그래도 많은 인구가 있는 수도권 민심을 해야 현실 인식이 될 텐데 오늘 중진들 모임만 하더라도 뭐 일부만 빼면 다 영남권 의원들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 의식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남권 당선자 면면을 보면 이번에 이제 영남권에서도 이 좀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대통령하고 덜 친한 분들이에요. 이제 찐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그렇게는 없다. 최근에 뭐 권선동 의원께서도 뭐 찐윤으로 분류됐다가 내부적으로 지금 뭐 갈등 구조가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민심을 모른다. 저는 물론 이제 좀 거리감이 있고 수도권에 밀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한 4선 의원 정도 중진 정도 되면요. 수도권 민심 압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다 이 IT가 발전해서 정보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저는 이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왜 1시간 만에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 그 원인 제공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 가장 큰 많은 이 민주당의 승리의 요인을 제공한 예. 원인 제공자고 이 총선 이 국민의힘의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차마 용산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고 경론을 할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 그 자리에서 무슨 경론을 한들 무슨 뭐 답이 나오겠어요. 결국에 용산이 변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정 관계를 명확하게 건전하게 하려면 당에서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어떻게 갈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하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와야 되고 그 비대위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윤기찬 변호사님 말대로 이 비대위는 전준희 성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관리형으로 이 비대위를 띄우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나 답이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용산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용산 자체도 지금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하는데 여야 마찬가지겠지만 민생을 잘 알려면 민심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민심을 못 읽으면서 민생을 챙긴다? 앞뒤가 아예 달라졌다. 저는 민심부터 읽기를 바란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